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모세 야알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전격 사임했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극단주의가 나라를 뒤덮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테러가 하루 동안 3차례나 발생해 2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번 테러는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크 교황과 이슬람 수니파 이맘 셰이크 아흐메드 알타예브가 바티칸에서 회동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서로의 종교 간에 처한 어려움과 화합의 중요성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모세 야알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며 전격 사임했다고 일간 하리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야알론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나는 최근 도덕적, 전문적 현안을 두고 총리와의 강한 불일치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오늘 총리에게 의회와 정부로부터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극단주의와 위험한 요소들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연정을 비판하고 정치적인 삶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임은 최근 집권 리쿠드 당 내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야알론 장관과 강경파로 불리는 네타냐후 총리 지지 장관들 간의 갈등이 불거진 다음 이뤄진 것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우파 정당 계열인 베이테누당을 이끄는 아비그로도 리버만 전 외무장관이 이틀 전 조건이 맞으면 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가 새 국방장관에 임명될 것이란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에 사는 리버만이 새 국방장관에 임명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AFP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발사 단거리 요격미사일 체계인 아이언돔을 해상용으로도 사용을 확대한다고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조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 등 인접 적대 세력의 공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안을 따라 형성된 해상 가스전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상용인 아이언돔을 해상용으로도 사용을 확대한 것은 지난 2014년 여름 하마스와의 전투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해안에서 32km가량 떨어진 해상가스전 2곳에 로켓 공격을 시도한 데 자극을 받아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7일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와 그 주변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7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바그다드 북동부 주거지인 샤브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로 최소 34명이 숨지고 7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로는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재래시장의 길목에 매설된 강력한 폭탄이 터졌고 피해자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폭탄을 장착한 조끼를 입고 있던 한 남성이 폭탄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바그다드의 시아파 거주지 샤드르시티의 한 시장에서도 차량에 실린 폭발물이 터지며 1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바그다드 남부 외곽의 도라 지역에서도 차량 폭발물 공격으로 8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으며 바그다드 북부의 하비비아 지역에서도 9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당하는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바그다드 외곽에서는 지난 11일과 13일에도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연쇄 폭탄 공격으로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한편 IS는 이라크 정부군의 공세로 이라크 내에서 영역을 잃게 되자 곳곳에서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IS 지배권이 미치는 이라크 영토는 한때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다가 최근에는 14%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리비아 북부 거점 도시 시르테에서 수십 명을 불법 처형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규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시르테 주민 45명을 인터뷰해 현지 시간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월부터 시르테를 장악한 IS가 식량과 의약품, 연료,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약탈 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IS는 시르테에서 신성모독, 마술 사용, 간첩 행위 등의 혐의로 최소 49명을 참수 또는 총살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보고서에서 시르테 주민들은 공개적인 참수가 자행되고 십자가형을 당한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시체가 교수대에 걸려 있었고 마스크를 쓴 대원이 침대 위 잠든 이들을 낚아채는 등 공포의 장면들을 서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르테 주민인 아흐람은 시르테에서의 삶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묘사하며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 심경을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슬람 수니파 이맘 셰이크 아흐메드 알타예브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지며 2006년 이래 얼어붙은 가톨릭과 이슬람이 화해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셰이크 알타예브는 현지 시간 23일 오후 바티칸 사두궁전에서 포옹으로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약 30분 동안의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이맘 알타예브는 바티칸 방문길에 낸 성명에서 평화와 공존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 교황의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각 종교가 처한 어려움과 종교 간의 화해와 화합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며 교황과 이맘은 이번 만남이 지니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롬바르디 대변인은 이어 교황과 이맘은 세계 주요 종교기관과 신자들이 처한 공통적인 과제에 대해 주로 의견을 교환했다며 세계 평화를 위해 공통적으로 노력하고 폭력과 테러를 거부하는 데에도 뜻을 함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동에서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문제 등에 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맘 알타예브는 이와 별도로 이날 만남에서 극단주의에 물든 테러 단체라는 이슬람에 대한 서방의 잘못된 이미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서구 사회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사회와 잘 융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